예, 안녕하십니까. KI 환경평가본부 김경호입니다. 저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운영된 지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 등 환경 정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 KI가 환경평가 제도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는 안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뉴노멀 시대의 환경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입니다. 먼저 환경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고 저희 KEI 환경평가 부문의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 환경평가 제도는 미국 네파의 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고 현재 전 세계 150여 개국 이상이 법제도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도입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토대로 상위 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물다양성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그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 영향을 저감하는 데 많은 성과와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의 화력발전소의 그 환경평가 협의 과정을 통한 저감 효과를 살펴보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50%를 저감했고 사회적 편익으로 연간 4조 7천억에 해당하는 편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상의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제도의 절차 등에 관한 개선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 향후 30년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정표이자 전환점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2050 탄소 중립 그 전략 달성 시기에 근접하고 있지만 그 파리 협약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 환경 영향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환경평가 제도의 미래 방향에 관련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미래 방향에 대해서 모아진 의견을 살펴보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환경 영향 평가의 목표를 통합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기후 변화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평가의 절차보다는 성과를 중심으로 그 환경 평가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 영향 평가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 이행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바이스가 발표한 해법을 살펴보면 일단 사업 단위의 평가에서 누적 평가로의 전환을 제시하였고, 그다음에 국가 간의 환경 이슈를 공유하고 행성 자원의 인식과 환경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서 월경 간의 정책 개발을 추구해야 되며, 그다음에 바텀업 방식의 지역 주민 기반의 환경 평가 제도로 발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KI는 환경 평가 제도의 부문별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영향평가의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중입니다. 아래 저희 KI 환경평가 부문의 전략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요. 먼저 뉴노멀 시대의 환경 영향평가 목표 확대입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환경 영향평가 목표를 수립해서 사회 영향평가 등을 확대해야 될 시점입니다. 또한 환경정책 지원을 위한 환경지표 등 환경정보의 생산과 누적 영향평가를 개선해야 됩니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후부분 평가 지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지금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부분에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경험과 지식을 환류시킬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계획도구로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전략적 도약이 필요한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평가서의 디지털화 혹은 메타버스 등을 통한 이해관계제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디지털 환경영향평가로의 전환이 저희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환경영향평가 목표 확대의 일환으로 저희는 환경정책의 의사결정과 환경평가 지원을 위해 그 환경 지표 등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별로 종합해서 지역 환경 현황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개발 사업이 누적될 때 환경질 변화와 환경 훼손이 발생하는데 환경질 변화가 건강 위해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그다음 환경 훼손이 환경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질 변화와 환경 훼손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 영향 지수와 환경질 지수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밖에 환경 영향 평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 평가 지수 그리고 매체별 환경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경 평가의 누적 평가를 통한 그 정책 지원의 사례입니다. 태양광 개발 사업 6,425건의 산림 훼손에 대한 누적 평가를 수행했고요. 그 결과 개발 면적 대비 평균 50.4%의 산림 훼손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육상 태양광 개발 사업이 산림지에 입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책 지원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산림지의 생태계 현황 대비 산림 훼손 비율을 정량화해서 환경 영향 지수를 개발하였고 이를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량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지표들과 환경 정보들 그리고 그 환경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들을 저희 지역 환경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KI 지역 환경 정보 시스템은 내년 1월 시범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 다양한 환경 평가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부분 평가 지표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현황 분석을 보면 그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환경부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미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영향평가법에 따른 그 대상 사업에 대해서 탄소 중립 이행과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평가 기법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환경평가 목표 확대를 위해서 사후 관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후 관리 개선을 위한 추진 전략을 사후 관리의 수준 향상 그리고 사후 관리 통합 체계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한류 기능 도입을 도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저희 기본 과제를 통해서 그 환경평가 제도의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 및 메타평가 기법 방안 마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의사결정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환류시켜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전략적 도약 부분입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면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정의는 단순하게 계획 과정과 연계된 의사결정의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도구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개선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평가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약을 위해서 지속가능성 평가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평가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이 반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도입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대형 공공투자 사업과 같이 투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인 예비타당성 기법을 전략평가에 접목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전략평가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영향평가로의 전환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전문용어로 구성되고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공 측면에서 전 국민이 접근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ICT 기반으로 종이 없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방식인 디지털 환경영향평가로의 이행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스크리닝에서 스코핑 단계, 평가서의 작성과 공개 단계에서 부분의 모든 디지털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러한 디지털화 방안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이렇게 좋은 그 아웃풋을 내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그 김경호 박사님이 발표하신 이 마지막 그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실 다른 발표자와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매체가 아니라 이 제도 시스템을 전체 다루는 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더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고민도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그 우리나라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고, 93년 우리 뭐 환경영향평가 단일 법이 제정된 걸로만 해도 벌써 이제 30년이 돼 가는데, 우리가 이제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거로 치면 이제 훨씬 더 이전의 일이고 81년부터 이제 우리가 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의 성과를 지금 많이 우리가 그동안에 분석도 하고 또 평가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뉴노멀 시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 평가 제도를 한번 검토해보는, 그동안 한 일들을 검토해보는 건 굉장히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아까 그 발표하신 그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기여 평가, 이런 거는 굉장히 참신해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확대 발전하시면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지향하고 있는 이 평가 제도의 어떤 성과를 좀 더 정량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우리 평가 제도의 그 지금 향후 30년 평가 제도 전환기, 굉장히 공감되는 그 프레이즈고요. 저는 그 이 토마스 피셔의 그 2020년 논문에 지금 5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SDG와의 연계성, 그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뭐 기후 변화 적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과 제도의 정비, 그다음에 사후 평가, 그다음에 사회 영향 평가에 대한 확대, 그 우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우리 ICT를 지금 환경부가 그 이렇게 평가 제도를 이렇게 큰 사업단을 만들어서 R&D를 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잘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나라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이 기후 탄소 중립,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부분은 저희 나라가 좀 새로이 시도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평가 항목이 그 굉장히 지금 6개 분야 21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평가 항목을 찾은다면 자원의 그 재활용, 자원 순환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온실가스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가 잘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평가서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그런 그 좀 더 이렇게 그 프로액티브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자료를 그냥 열거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냥 평가서에 이렇게 실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 항상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그 제도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지금 앞으로 향후 한 21세기 30년 그 환경영향 평가 제도 전환기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그 평가 여기 그 할 때 지금 발표하신 김 박사님 발표 중에 그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 서비스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그 제안한 것들을 기존에 저희가 벌써 한 지금 이영수 부원장님 안 계신데 우리 기후과하고 할 때 우리가 그 감축과 적응에 있어서 그 적응에 대한 그 연구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적응 그 기후 변화 관련 적응에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제가 한 5년 전에 냈던 아이디어인데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그 환경 용량에 대한 것을 이제 그 CO2 차원에서 좀 뭐 기후 변화 아니면 탄소 중립 차원에서 좀 검토해 보자는 것인데 아까 우리 박창석 박사님이 그 언급을 해주셨고 그 탄소 중립을 그 환경 용량 베이스에서 한번 이렇게 바라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탄소 인증 도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환경영향 평가에 도입하려고 할 때 우리가 평가 항목 중에 뭐 기존에 이런 평가 항목을 새로 도입하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기존의 평가 제도를 잘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그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항목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 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자연환경 자산 항목은 뭐 거의 유명무실한 항목이어서 이 부분을 아까 얘기한 생태계 서비스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이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그 환경 용량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토지 이용 계획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토지 이용 계획에 여러 가지 그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안 1, 대안 2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탄소 중립과 이게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이 탄소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실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하게 되면 탄소 저감이 카본 시쿼스트레이션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탄소가 얼마나 감축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한 적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습지 도심에 대한 것도 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환경영향 평가의 그 토지 이용 계획 물론 이제 소규모 사업은 사실 그런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큰 대규모 사업 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지금과 같이 3기 신도시 이런 거 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탄소 중립 가치에 얼만큼 부합하는지를 좀 더 평가해 보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박창석 그 박사님의 발표와 서로 연관이 되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우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 용량 그다음에 탄소 중립과 같이 연동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앞으로 좀 진행하면은 굉장히 큰 현재 제도로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기오염과 같은 지역 환경 분석은 참 의미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도 이제 생물 다양성 같은 항목들은 조금 더 분석에 보완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제 시대에 있어서 또 특히나 또 기후변화 저응 측면에서 환경 용량이나 토지 용 변화에 대해서 환경의 평가나 탄소 중립 도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그 제목은 환경 자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성장이 필요한 것은 환경 자원이고 에너지 자원이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자원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비하는 창조적인 소비를 하는 것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KI도 우리 내부에 계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우리 외부에 계신 전문가, 교수님, 학회하고도 힘을 합쳐서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 두 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